안녕하세요. 아픔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만렙까지 도전하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자본주의 생활기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안반대기와 양떼 목장에 다녀왔는데 정말 더웠지만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좋지 않아서 여러 고민들이 있었는데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풍경들을 보며 잠시 숨을 돌리고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활한 자연 속에서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나니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더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돈을 왜 모으시나요? 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죠. 남들보다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그저 앞만 보며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제가 암에 걸려 쉬는 동안 내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자본 시스템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수술과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다시 일터로 복귀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직장 생활을 원화채굴이라고도 표현하죠. 투병 생활을 겪으며 내 노동력을 바쳐 대가를 받는 이 일상이 얼마나 찰나에 불과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자본소득을 반드시 구축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주식이라는 사업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비를 아끼고 주식을 한 주, 두 주 묵묵히 모으다 보니 어느덧 금융자산은 6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산을 읽으며 깨달은 점들은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6억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성장 엔진인 반도체와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제 전체 자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아주 뜨겁고 역동적인 주축들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섹터들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 마음이 참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AI 거품론이나 반도체 고점 우려와 같은 불안한 뉴스들이 쏟아지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면 저 역시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아끼고 모은 소중한 자산이 하락장 속에서 하루아침에 몇백, 몇천만 원씩 증발하는 걸 지켜보는 일은 자산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무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겁고 외로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투자하고 끝낼 게 아니기에 이 거센 하락장의 폭풍우를 견디게 해줄 단단한 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40%를 든든하게 채우고 있는 방패, 폭락장 속에서도 밤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잠에 들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는 방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사이에 수십 %씩 오르내리는 화려한 성장주들 사이에서 금융주는 참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선택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AI와 혁신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외쳐대는 이 시대에 은행이나 카드사 그리고 신용평가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역동성이 떨어지는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현재와 같이 AI 관련 주식이 2배, 3배씩 오르는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의 꽃이 기술 혁신이라면 금융은 그저 뒤에서 돈이나 빌려주는 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프고 나서 자본주의의 룰을 더 깊게 들여다보았을 때 깨달은 거대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괴적인 혁신과 위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은 결국 금융의 길목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더라도 금융이라는 혈관이 없으면 피가 돌지 않아 결국 고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월급을 은행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 오직 현금으로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매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보험 하나쯤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듯 금융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경제활동을 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 본질이자 문명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불가결한 최후의 인프라입니다. 다른 모든 산업은 트렌드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겪지만 금융은 그 모든 산업의 흥망성쇠 자체를 중개하며 생존합니다.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면 흔히 예금과 대출의 차이, 즉 예대마진으로 이자 장사를 하는 일반적인 시중은행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체급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공황과 금융위기 등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했던 고난 속에서 뼈를 깎아내며 다듬어진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정교한 글로벌 인프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결제망을 독점한 비자와 마스터카드, 전 세계의 자본을 흡수해 굴리는 자산운용사 블랙록,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 등의 등급을 매기며 자본시장 통행권을 발급해주는 S&P 글로벌과 무디스, 그리고 수많은 경제위기 속에서 오히려 부실 은행들을 흡수하며 체급을 키워나가는 JP모건 체이스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 제국들, 이들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 갇힌 은행들이 아닙니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 소비하고 기업이 생존을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한 방울도 빠짐없이 거두어들이는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IT와 소프트웨어가 반도체라는 기술 위에서 자신들만의 가상 플랫폼을 만들어 돈을 번다면 이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 전체를 플랫폼 삼아 돈을 버는 기업들이죠.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확장하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미국 금융 시스템이라는 좁은 깔때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도 이들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전 세계 소비자의 지갑에서 결제될 때도 결국 이들이 촘촘하게 깔아놓은 금융 인프라의 망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미국 금융은 글로벌 달러 패권을 쥐고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지배적이고 안전한 합법적 통행세 징수원인 셈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피를 흘릴 때 금융주들은 그 싸움터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서 무조건적인 통행세를 걷어들입니다. 누가 승리하든 금융 인프라의 주인들은 반드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혹시 컴퓨터 달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과거의 페트로달러처럼 미국이 글로벌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달러 결제 시스템의 통제하에 두려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최근 AI가 눈에 보이는 생산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등을 통한 피지컬 AI로의 전환도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AI 패권을 통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이는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수익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금융 섹터는 자본주의의 숙명과도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해지 수단이 되어줍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수록 물건값과 함께 카드 결제 대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이들의 수수료 외출 역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며 스스로 불어납니다. 게다가 고금리 시기에는 시중에 확보된 막대한 유동성으로 고금리 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흔들림 없는 탄탄한 이자 수익을 쌓아 올립니다. 경기가 좋으면 거래량이 늘어서 벌고, 경기가 나빠져 금리가 오르면 이자 마진이 커져서 버는 그야말로 전천후 비즈니스 모델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금융주의 가장 큰 축복은 제조업이나 테크 기업처럼 매년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거나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구축해놓은 결제망과 신용평가 시스템은
특별한 유지보수 비용이 없이도 매년 수조 원의 현금을 뽑아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그렇게 아낀 자본으로 벌어들인 결실을 이들은 온전히 주주들과 나눕니다. 주가가 실적과 함께 우상향하기에 당장 화면에 찍히는 배당률 자체는 낮아 보일지 몰라도 매년 배당금 자체를 10% 이상 묵묵히 성장시키고 남는 돈으로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해 불태워버리는 주주환원의 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온전히 주주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직결되는 가장 정직한 구조입니다. 만약 내가 금융주로부터 연간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고 이 기업들이 매년 배당을 10%씩 인상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추가적인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더라도 10년 후에는 아무런 노동 없이 매년 약 26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견디며 밤낮으로 일해도 연봉은 고작 3, 4% 상승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단단한 금융자산들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매년 10% 이상 스스로 몸집을 불리며 또 하나의 강력한 월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복리의 마법이며 자본주의 시스템을 내 노동력보다 앞세워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자본주의의 길목을 지키고 서서 묵묵히 달러 통행세를 벌어다주는 이 단단한 배당의 저력. 이것이 바로 시장의 공포로 요동치며 하락할 때 제 마음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발 뻗고 단잠을 자게 해주는 저만의 든든하고 위대한 첫 번째 방패입니다. 오늘은 제 6억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는 것 중에서 금융 섹터에 대해 제가 가진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유행은 눈부시게 빠르게 변하고 미래의 최우승자가 누가 될지는 그 누구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퀴가 멈추지 않는 한 돈은 계속해서 흐를 것이고 그 길목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밤에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줄곧 이야기해온 핵심도 결국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요행을 바라기보다 기초를 다지고 나만의 지키는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죠. 코스에 서서 미국 경제의 성장과 미국 기업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이죠. 혹시 나만의 안정적인 자산 배분 기준을 세워가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마음가짐이 더 궁금하시다면 제 이전 영상들을 차근차근 다시 짚어보시는 것도 좋은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떤 방패를 쥐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 깊이 공감이 되셨거나 앞으로 이어질 평범한 직장인의 솔직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내신 모든 직장인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